최근에 발표된 법인세 인상, 분리과세, 경매 시장의 변화, 연준의 금리, SK 하이닉스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흐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법인세율 정구간 인상입니다. 이건 국내 기업에게는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기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한다 라고 합니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며 부채가 늘어났었죠. 지역화폐 1조 1,500억, 내년 예산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돈을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도 막혀서 집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졌죠. 이걸 기업에게까지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대통령 특활비, 민주당에서 윤 정부 때 내렸던 비용인데요. 이걸 다시 올린다고 하니 앞뒤가 좀 맞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라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억 자산가 한 명이 평균 소득 150명의 경제활동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4인 가구로 따졌을 때 37가구의 경제활동 수준인데요. 1,000억을 가진 자산가도 무소득인 사람도 표는 각자 한 표씩 가지고 있죠.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부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국가 1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더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국내 투자 활성화, 장기 투자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배당을 분리과세하는 것 같아요. 2026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3억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ETF와 리츠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배당금을 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서 투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적죠. 이런 정책에 맞게 기업들도 배당을 잘 주고 성장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법인세도 올리고 규제도 심하고 과연 이 길이 한국의 기업이 성장하는 길일까요? 이 정책이 앞뒤가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반사이익으로 경매 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경매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말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눌려 있다는 방증 같네요.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고 표현하는데 일반 시장에서 규제로 막아놓으니 그나마 덜한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경매는 싸게 사서 시세 수준으로 파는 게 전략인데요. 굳이 이 힘든 시기에 시세를 조작해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기 연중 후보인 해시시 실제로 의장이 된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가속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찍는 현 시점에는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부동산, 금융, 미국의 자산 등도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돈다는 건 글로벌 자본시장에 혈액을 수급해주는 것과 같죠.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먼저 코인 시장이 가장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약간 반등했다가 조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일본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진 원화의 가치, 부동산의 규제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라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내리면 어떡하냐고요? 언제나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오듯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최근에 검토 중이지만 미확정이라고 발표했어요.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면 큰 호재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미국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배분되지 않거나 대표적으로 배당이 줄어들거나 자사주 취득하지 않는 것인데요.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주가가 밑으로 쭉쭉 하락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활동에 조금 제한적일 것 같긴 하네요. 얼마 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아직 유예를 허용은 하지만 사실상 기업은 봉쇄되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작용할지 ADR이 발행된 후에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경제 흐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냉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